네, 안녕하십니까. 가슴편안내과 이경진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의사들을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한 주제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인터넷을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오시는 그러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야 이제 궁금하시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때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사실 직접 드리지 못하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환자분들이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하고 내원하면 어떠신가요? 일단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이미 본인이 증상만 갖고 진단을 이제 하시고 오시는데, 사실 본인 증상을요, 인터넷에 쳐보면은 다 중증질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저도 다른 과 질환들을 그렇게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과 의사들이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도 아닌데,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만 갖고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들은 되게 이제 심하고 극단적인 경우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증상인데도 매우 걱정을 하시고 걱정을 넘어서 공포에 사로잡혀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고 뭐 어느 정도 도움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굉장히 중증 질환을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증 질환의 확률은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뭐 인터넷 보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무시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병원을 찾는다, 그런 점들은 또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결국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실 때 본인들의 여러 그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같이 보시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 보시거든요. 본인의 증상. 하지만 의사가 이제 그 문진을 한다 그러죠. 환자가 불편한 것만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통이 있다. 걸을 때마다 흉통이 있고 숨도 차다. 60대 혹은 70대의 남자분이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신다. 그럼 협심증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뭐 10대나 20대가 그런 걸로 만약에 병원을 찾았다. 그러면 협심증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환자의 나이도 보고요. 또 성별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흉통이 언제 있는지, 또 어떤 양상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떨 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기저질환, 뭐 당뇨가 있으신지, 고혈압이 있으신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증상만 가지고 그것만 갖고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좀 의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진단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제 병원에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은 어떤 질환이 본인이 있다고 믿고 오시기 때문에 제일 확진 단계에 해당하는 검사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꼭 그거를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 검사가 그 질환을 다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협심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혈관조영술이나 관상동맥 CT를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 검사도 보고 엑스레이 심전도도 보고 초음파도 보고, 그래서 안 해야 될 분들은 뭐 거기서 뭐 더 이상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렇게 검사를 더 하기도 합니다. 진단도 안 됐는데 바로 좀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소화기 증상일 수도 있고 진짜 심장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단을 하고 쓰시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응급상황이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차근차근히 그렇게 하는 것들을 권고해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오는 게 안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뭐 꼭 질환 아니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은 뭐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정보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틀린 내용도 많고 뭐 다른 내용도 많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참고만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돼서 어떤 진단을 하게 되는 거는 좋은 기회인데요. 병원에 오셔서는 본인이 저는 무슨 병으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게 불편하시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의사와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증상만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